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더 잘 알게 된다고. 살아온 세월이 쌓일수록 사람도 더 잘 보이고 옳고 그름도 더 잘 구분되고 인생이 뭔지 이제는 좀 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어쩌면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생각이 달라지는 순간부터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틀린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맞다는 확신, 내가 더 잘 안다는 확신,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확신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그것도 아주 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는 척을 내려놓을수록 인생이 편해지는 이유. 겸손해질수록 오히려 더 많이 얻게 되는 이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왜 가장 지혜로운 말인지를요.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분. 자식이 뭔가 말을 해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오래 살았는데라고 하시는 분.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라고 하시는 분.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그건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라고 먼저 말문을 닫아버리시는 분. 사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이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그 세월 동안 쌓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 경험이 나를 지탱해 온 것은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버텨낸 방식, 문제를 해결해온 방법들, 사람을 대해온 기술들. 그것이 나름의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삶을 지켜주는 기둥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이 만들어준 확신이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벽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그건 안 돼. 내가 다 해봤어. 그 방식으론 안 돼. 아들은 그 말에 속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자신이 생각한 방식은 아버지가 해봤던 시대와는 세상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면 또 요즘 애들은 어른 말을 안 들어라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입을 닫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랜 친구 둘이 사소한 것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문제였는데 서로 내가 맞아를 고집하다 보니 말이 커지고 감정이 상하고 결국 수십 년 된 우정에 금이 가버리는 경우. 나중에 돌아보면 그 다툼의 원인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황당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 자신이 옳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조금 다르게 만들면 그게 무슨 맛이야.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했어 라는 말이 나오고 손자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그 나이에 뭘 알아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말이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더 잘 안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정작 나 자신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곧 지혜라고. 경험이 많으면 정답을 더 잘 안다고. 하지만 그 착각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작은 세상 속에 가두고 소중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아주 먼 옛날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에 세상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정치인들은 자신이 세상을 가장 잘 안다고 했고,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영역에서만큼은 완벽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그 대화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누구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반면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물었어요. 계속 배우려 했고, 계속 대화하려 했고,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은 자신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내가 틀릴 수 있으며, 아직 배울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말의 진짜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인정이 삶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사람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아직 모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 사람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더 따뜻하게 만들고, 더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더 넓게 만드는 것이에요. 겸손이 인생을 바꾸는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살면서 했던 다툼들을 돌아보면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대부분의 다툼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서로 자신이 맞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대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떤 배우 이름이 화제가 됐습니다. 남편은 그 배우 이름이 뭐였더라, 나 알아라고 했고, 아내는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은 이게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였는데 서로 내가 맞아, 내가 틀려를 반복하다 보니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저녁 내내 서로 말을 안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중에 딸이 찾아와서 확인해 보니 사실 두 분 다 조금씩 맞고 조금씩 틀린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겸손한 사람은 이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한번 확인해 볼까? 이 한마디가 다툼을 막아요. 내가 맞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으니까요. 다툼의 절반 이상은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맞느냐, 누가 더 잘 아느냐의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 자존심 싸움에 끼어들지 않아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그 싸움을 조용히 끝내버립니다. 다툼이 줄어들면 삶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두 번째는 사람 관계가 편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래같이 있어도 편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일 거예요. 내가 다른 생각을 말해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실수해도 크게 지적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항상 옳다고 밀어붙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왜 편할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조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라는 반응이 돌아올까봐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내 의견이 틀렸다고 무안당할까봐 조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반대로 항상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가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똑 부러지고 시원시원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내가 말을 아끼게 되고 내 생각을 꺼내기가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그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관계는 편안함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내가 항상 맞아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생겨나요.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줍니다. 틀려도 괜찮고 다르게 생각해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다는 느낌. 그 느낌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들어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부모님과 그렇지 않은 부모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 차이는 부모님 옆에 있을 때 편안한가 아닌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새로운 것을 배워보신 게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나이에 뭘 배워 이제 다 알 거 알아 새로운 거 배우기엔 늦었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이미 충분히 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느끼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에게 세상은 여전히 배울 것이 가득한 곳이에요. 손자가 알려주는 새로운 것도 흥미롭고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낯선 것도 궁금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집어든 책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배움은 태도와 관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모른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만이 계속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세상이 재미있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고 삶에 작은 생기가 생깁니다. 겸손은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예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화는 기대가 어긋났을 때 옵니다.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해줬을 때,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 어긋남에서 화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다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기대가 더 강해요. 내가 옳으니까 세상도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갈 때마다 화가 나고 좌절하고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세상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겨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당황스럽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내 예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어요. 삶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날보다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태도가 있는 사람은 삶의 불확실함 앞에서 덜 흔들리고 덜 지칩니다.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내가 맞는데 왜 세상이 안 따라와 라는 생각에서 온다는 것을 아시나요? 다섯 번째는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짐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내가 항상 맞아야 한다는 부담, 틀리면 안 된다는 긴장감,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압박, 내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이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시나요? 겸손한 사람은 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어. 저 사람이 나보다 이건 더 잘 알 수도 있어. 이 생각들이 그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게 해줍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걸음이 가벼워지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신이 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 긴장 속에서 삽니다. 누가 틀렸다고 할까봐, 누가 자신을 무시할까봐,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 들킬까봐. 그 긴장이 삶을 무겁게 만들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긴장이 없어요. 틀려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 저 사람이 더 잘 알면 오,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그 가벼움이 노년의 평안함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7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소신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셨대요. 그것이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줬고 실제로 일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다 생각해봤어 라고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아이들이 다른 의견을 내면 어른 말을 들어야지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은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해왔고 그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이분은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전화도 뜸하고 명절에 잠깐 얼굴 보고 가면 그뿐이었어요. 처음엔 요즘 애들은 바쁘니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와 아이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뭘 말해도 틀렸다는 말이 돌아오고 의견을 내도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쌓여서 어느 순간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게 됐다는 것으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내려놓았더라면, 내가 항상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았더라면 아이들이랑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이 얼마나 쓸쓸한 말인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평생 자신이 옳다는 확신 속에서 사셨던 어머니. 며느리가 뭔가 다르게 하면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라는 말로 맞서고 딸이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 내가 더 오래 살았잖아 라는 말로 끊어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80대가 되어 몸이 많이 불편해지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살고 보니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꼭 맞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걸 항상 맞다고 우겼으니 그 시간에 그냥 같이 웃고 즐길 걸 그랬어.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딘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맞아야만 가족이 잘 된다고. 내 기준이 높아야만 아이들이 잘 자란다고. 내가 틀리지 않아야만 존경을 받는다고.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그 확신이 사실은 관계를 멀게 만들었고 그 고집이 사실은 소중한 시간을 앗아갔다는 것으로. 그 깨달음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조금 더 일찍 그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오늘 드리는 방법들은 정말 누구나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멈춰보세요. 누군가가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이에요. 딱 3초면 충분합니다. 그 3초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 3초가 관계를 바꿉니다. 바로 반박하고 싶은 말이 올라오더라도 그 말을 조금 늦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화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번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정 상황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중에 어느 순간이든 내 생각이나 판단 앞에서 잠깐 근데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가능성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 어디로 갈지 이미 알 것 같아서 혹은 빨리 내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오늘부터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의 끝이 내 예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다름이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는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모른다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 그건 잘 모르겠어. 그 부분은 내가 더 잘 알겠다. 이 말들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왠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아는 척하다 틀리는 것보다 모른다고 말하고 같이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꼭 모든 것을 동의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상대방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인정하는 말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직접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가족이 더 자주 연락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대화가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어딘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맞아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보면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들이 모여서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강하게 주장할수록, 더 오래 살아온 경험을 내세울수록 존중받는다고요.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많은 분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옳았던 순간이 아니라 내가 부드럽게 웃으며 그렇구나라고 했던 순간이라는 것으로. 가장 외롭지 않은 노년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틀려도 괜찮고 달라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겸손의 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고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으며 삶은 내 기준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알미 그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지혜를 조금씩 시작해 보시겠어요?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루에 한 번 해보는 것,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훨씬 가볍고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인생은 많이 알수록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수록 편해집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조금 더 가볍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